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평택시의 제2차 정례의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자치국, 환경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결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예비 심사 결과를 참작하시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수정예산안과 병합된 2022년도 제4의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국장 최중범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정구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유정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장민 총무과장입니다. 조원경 자치협력 과장입니다. 차연희 교육청소년 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 과장입니다. 이윤호 정보통신 과장입니다. 박치덕 민원행정 과장입니다.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정예산 사업명세서 7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예산에서 지역화폐 배정금액을 반영하여 3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본예산으로 상임위에서 감액된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사업명세서 111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행정자치국 일반 회계 세출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대비 196억 4,115만 9천 원이 증가한 2,714억 2,576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자치협력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 역량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은 1,000만 원 삭감되어 2천만 원,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사업은 사업 내용이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천만 원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136쪽 평택시 새마을의 해외 봉사활동 교류 협력 사업은 소요 예산액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삭감되어 2천만 원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145쪽 교육 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창의 체험교육센터 유지관리비 및 공용차량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용 감축 의견에 따라 각각 955만 2천 원과 200만 원으로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172쪽 정보통신과 세출 예산으로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드론 교육은 청소년 대상 교육을 정보통신과에서 진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 2,200만 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 세입 제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18페이지) (19페이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총무국 맞춤형 복지 점수가 작년 22년도에 10만 원이 인상이 됐죠? 인상이 돼서 했는데 제가 먼저 2022년도 추경에서 복리 후생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행복해야 시민이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다양하게
복지 증진에 힘써 주십시오 했는데 뭐 신규 사업이 올라온 것도 없고 맞춤형 복지 점수도 변화된 게 없어요. 지급 인원이 증가해서 약간의 금액이 변동이 됐는데 왜 반영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예산하고는 좀 상관이 없지만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그 복지 포인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뭐 결국은 이제 예산 사정입니다. 예산 사정 때문에 약간의 제한이 있었고요. 작년에 기본 점수 1,050점이었는데 지금 1,100점으로 50점 올리는 것으로 저희가 지금 예산에는 좀 반영을 한 사항이고, 거기에 이제 변동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산 축하 점수를 이제 첫째 아이를 30만 원에서 40만 원, 둘째 아이 60에서 80, 셋째 아이 이제 120에서 160으로 올리는 그 부분만 반영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인원 증가하는 부분 약간 반영이 됐고요. 그래서 대폭 좀 상향 조정은 저희가 못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럼 이번에 삭감된 예산들 중에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해보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이제 뭐 총무과 부분은 지금 뭐 삭감은 안 됐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도 계속 그 예산부서하고 얘기해서 내년에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이 잘 쓰여지고 잘 편성이 되고 하는 일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은 전반적으로 뭐 행정관리, 뭐 조직관리, 인사관리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평택시 공무원 전체에 대한 어떤 복지 쪽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총무국 그러면은 사실은 부담스러운 거 아닙니까? 직원들이 봤을 때는 조금 편안하고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려고 하는 우리의 고민을 들어주고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들은 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제가 그 검토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주셔야 할 게 총무의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21페이지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급식 설비 유지 관리가 있는데 지금 설비 쪽에 배기후드 분해 세척 및 탈부착 해가지고 350만 원 쭉 해서 이거 나눠 놓으셨어요. 컨베이어 벨트 철거, 하수관 고압 세척 쭉 나눠 놓으셨는데 급식 설비 유지 관리비에 대한 그 세부적인 항목이 뭐가 들어 있나요? 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1,000만 원이면. 예, 그 설비에 대한 지금 쉽게 이제 유지 관리비입니다. 급식하는 설비에 대한 유지 관리비고요. 지금 따로 부기를 달아놓은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은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배기후드 분해 세척이라든지 고압 세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좀 부기를 달았고요. 급식 설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 설비가 고장 나거나 수리하거나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얼마가 이 부분으로 예산 잡아놓은 거에서 사용이 됐는지요? 예,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이유는요. 전반적으로 전체를 다 꼼꼼하게 볼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관행적으로 그냥 책정돼서 매년 이렇게 책정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통계적으로 1,000만 원을 책정을 해놓고 올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유지관리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 부분이 빠지면 유지관리비를 조금 줄여도 되겠다라는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원님들이나 아니면은 부서에서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놓치고 가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급식시대 시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잘 아는 내용인데, 그런데 관행적으로 이렇게 1,000만 원씩 잡았던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22페이지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 송어품 구입 및 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해가지고 2,200만 원이 계상에서 올라왔어요. 지금 이제 오래된 뭐 식판, 보존 냉장고 쭉 해서 있는데, 구내식당에서 필요한 소모품이라고 하면 일명 그냥 소모품입니다. 1,600만 원이면은 여기에 뭐 냅킨, 행주, 뭐 세제 이런 것들이 소모품인데,
여기 더 들어가는 소모품들이 뭐가 있는데 1,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세제나 소독제나 티슈라든 것도 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 이제 정수기 사용하는 부분, 그다음에 피복비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소모적인 성격이 있는 부분은 여기 다 포함이 좀 되겠습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12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건데 이 부분도 똑같을 거예요. 작년에 어느 정도가 유지보수로 들어갔고 통계적으로 지금 뭐 보니까 더 깊게 들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음식물 쓰레기 부분도 그렇고 정확하게 통계가 안 나오잖아요. 그 구내식당을 사용하는 통계학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안 먹는 인원수도 많고 때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모품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인원수 대비 제가 이제 자료를 요구하면은 다 알 수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깊게 들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도 아까처럼 평균적으로 매년 이렇게 계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쯤은 다시 짚어보고 그 다음에 예산을 좀 계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꼼꼼하게 좀 챙겨보겠습니다. 55페이지 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추진 신규 사업입니다. 3,378만 4천 원짜리. 여기에서도 좀 제가 본 부분을 보면 56페이지를 보시면 답례품 선정위원회가 7명씩 해가지고 꼭 필요한가라는 고민을 제가 좀 해봤어요. 이게 사실은 첫 해기 때문에 올해 신규 사업이고 한번 해보고 그래도 이게 꼭 필요하다라면 그 다음에 하셔도 되는데 고향사랑기금 심의위원회가 7명이 지금 따로 있습니다. 이외에 심의를 하시는데 답례품을 어느 정도 기부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뭐 기부 답례품이 구입이 2천만 원이에요. 추정액의 30%를 산출을 하셔가지고 그런데 답례품 선정위원회 수당으로 336만 원이 나갑니다. 이 선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좀 1년 정도는 고향사랑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좀 같이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사랑 기부제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답례품 선정위원회나 기금 운영 심의위원회가 운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답례품은 총 이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이 법인은 안 되고 개인이 500만 원까지 되는데 총 기부액의 30%까지 지역의 특산품이나 여러 가지 이제 품목들 선정을 해서 드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꼭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선정위원회에서 그 어떤 품목을 선정하던 그에 필요한 예산은 첫 해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에 세우는 거고요. 내후년부터는 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고향사랑 기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부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금을 가지고 답례품을 우리가 전국 243개 단체가 광역까지 다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일 앞두고서 저희가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7명 그리고 그 기금을 또 사용하기 위해서 총 기금액이 55%까지 사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용할 건지를 기금 심의위원 운영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12월 중에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내년 1월에 이제 시행이 되면 이 제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한번 더 보충 말씀드리면은 그 답례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 특산품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슈퍼용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내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제품들도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역화폐, 평택사랑화폐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위원회의 위원님들 중에 평택시 의원님들이 참여하게 돼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제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저희가 짚고 넘어가서 명확하게 선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올해만 아니 2024년도에만 이제 위원회가 있고 그때 이제 선정이 된 게 2024년도부터 물품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2023년 후반기부터 물품이 지급이 되는 건가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그 기부금 이 답례품 선정위원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한 6,80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한 30% 정도 그 금액만 내년도 예산에 세우는 거고요. 그리고 답례품은 그거는 이제 분기별로 심의하게 돼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이 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다양성을 열어두고 저희가 지금 검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제 궁금한 사항이 고향사랑 기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외부에 나가 있는 분들의 대상이 이제 평택에 기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평택 시민만 안 되고 네. 타 지역 사람들이 이제 네, 우리 네. 시에다 가는 겁니다. 슈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평택 시민들에게는 지금 지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지급이 되는 거는 선거법상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나가서 판촉 행사를 하든 홍보 활동을 할 때 나눔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개인적으로 슈퍼오닝에 대한 어떤 홍보나 이런 것도 예상을 하고 기획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뭐 30%에 대해 해당하는 2천만 원 정도의 답례품으로 나간다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목적에 맞게 기금이 많이 들어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이 홍보도 지자체마다 홍보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개별적으로 홍보는 안 됩니다. 행안부에서 정해진 홍보 매체, 대중 홍보 여러 가지 홍보 매체가 있는데 그 수단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부분에는 이게 개별적으로 어디 가서 뭐 회의에 참석을 해서 해라 이런 얘기를 못 합니다. 그건 법으로 금지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0페이지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 예산이 지금 삭감돼서 들어왔어요. 지금 보면 그쵸? 예, 전액 삭감됐습니다. 네, 2천만 원. 주민참여예산 모니터링이 2천만 원인데 지금 2천만 원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 주민참여 예산이 이렇게 삭감이 돼도 괜찮은 건가요? 저희가 요 본 예산에 좀 요구 편성을 좀 요청드린 거는 그 주민 참여 예산이 본래 제도 취지에 맞게 좀 가고 있는지 한번 심도적인 그 선정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 성과들을 분석하고 평가를 좀 하고 싶다. 그런 취지에서 이 주민이 말 그대로 참여 예산으로 제안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상임위 의원님들께서 하신 이제 말씀도 여러 가지 말씀드리 계셨는데 과연 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우려를 표명을 하셨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참여 예산이 지금 집행되는 부분도 있고 내년 예산에 올해 선정을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전 과정을 전부 전년도와 금년도 내년까지 3개년도 과정을 전부 종합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지금 제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보다는 일부 그래도 좀 한 반만이라도 한 1,000만 원 정도라도 좀 그 편성을 해주시면 아까 말씀대로 그 제도에 맞게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 참여 예산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민간이 제안을 한 거죠? 민간에서 제안했습니다. 지금 주민참여 예산이 뒤에 보면 뭐 비전 1동, 용이동, 비전 2동 해가지고 주민참여 예산이 쭉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이제 주민참여에서 이 부분이 주민참여 예산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모니터링을 주민들이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감시자 역할을 하고 목적성에 맞게 잘 쓰여지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 주민참여 예산 위원이 우리 시에 평택시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읍면동 참여예산위원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도 참여를 하시지만 그 제안자는 이제 일반 시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게 공정하게 좀 집행이 되고 선정이 되고 평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좀 모니터링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제안이 됐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시민들 폭넓게 좀 참여를 시켜서 제대로 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주민참여 예산으로 편성된 2023년도 예산이 전체 얼마가 됩니까? 지금 145건에 한 41억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평택시 일반 참여 제한 예산이 있고 민간 협치형이 있고 그다음 읍면동에 제한된 읍면동 일반 제한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사업이 이렇게 총 4가지로 구분이 돼서 했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목표로 했던 건 63억인데 그 이제 들어온 거는 이제 그 금액이 이제 근접하게 올라왔는데
여러 가지 법령이 안 맞거나 중복된 사업이나 그런 사유로 인해서 다 심사에서 걸러진 거고 최종 결정된 거는 145건에 41억 1천만 원 정도가 지금 되겠습니다. 그럼 이 41억에 대한 쓰임이나 어떤 활동 내역서를 모니터링을 해서 좋은 거는 지양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수정을 하겠다라는 의도에서 이 모니터링단이 지금 예산이 세워진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모니터링 교육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의 사회 이 교육을 하는 분들은 이 모니터링단이지 않습니까? 이 모니터링 교육은 전문가가 많습니다. 전국 각지에 지금 참여 예산 제도가 활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이와 관련된 전문가 교수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을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회당 몇 분 정도가 이 교육을 받으실 거라고 예상을 하셔서 100만 원을 계상을 하셨나요? 일단 저희가 전체 한 40~50명 정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한 반 정도는 일반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나머지는 주민 참여 예산 위원님들 좀 인적 자원을 좀 구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0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네, 이게 실질적으로 진로 진학 프로그램이 그 증액이 된 건 아니고요. 그 맨 마지막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라고 하는 3억 8,500만 원이 미래협력 사업에서 이쪽으로다가 좀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들어온 거네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네네. 요거는 그 이제 고등학교에서 그 방과 후에 이제 보충 수업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이쪽으로 다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라고 통계목에는 나와 있어서 그 부분은 알 수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기존에 하던 거를 이제 과가 이제 바뀌게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의 반응은 좋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지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요게 이제 근해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 개 기존에 학교에 이제 들어갑니까 그러면? 15개 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진로 진학에 대한 프로그램을 와서 이제 해달라 이렇게 된 건데. 본인들이 이제 운영하는데 그 경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었습니다. 보조 사업이니까 네, 자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금 관심이 더 가는 부분이 지금 진로 컨설팅하고 중3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 굉장히 그 같이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거를 나눠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중3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신규로 다시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이거 같이 가도 되지 않습니까? 검사지비 구입, 일반 수용비 뭐 해가지고 쭉 했는데 지금 중3이라는 거 외에는 프로그램이 거의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동안 진로 그런 어떤 체험이나 진로 프로그램을 그 이제 주중에 이렇게 다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주말에도 좀 이런 그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요거는 이제 주말에 하기 위해서 신규로다가 편성한 프로그램들이 되겠습니다. 두 개가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요거를 뭐 저희가 헤아리지는 않았는데요. 요거 이제 저희가 진로 진학 계속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가 그냥 구체적으로 몇 건 정도가 들어오셨냐고요. 죄송한데 요 부분은 몇 건 정도가 들어왔는지는 저희가 파악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냥 뭐 현장에서 좀 필요하다고 하니까 얼마 안 되는 예산이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는 제가 항상 뭐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총무국이나 우리 기획예산과나 다 맞겠지만 웬만한 거는 좋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해주면 좋은데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부서들이에요. 그런데 신규 프로그램을 만드시면서 정확한 데이터 없이 현장에서 그 몇 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신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오셔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고 현장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신규 편성을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비슷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지금 청소년뿐만이 아니고 저희 뒤에 가서 보면은 뭐 제가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중복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1,000만 원, 뭐 600만 원 이렇게 해서 쭉 했는데 이게 대상이 중3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주말이라는 거. 지금 여기는 이제 주말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딱 봤을 때 굳이 이거를 항목을 다시 빼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고 심의위원들은 보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자료를 명확하게 갖고 신규 사업은 좀 개상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창의체험교육센터에서도 비슷한 부분들이 조금 많아요. 지금 111페이지로 제가 가면 지금 제안서 평가위원회 해가지고 25만 원 10명에서 4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보통 이제 우리 평택의 심의위원이나 뭐 분들이 가져가는 수당이 보통 1회에 제공되는 수당이 12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여기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어떤 제안서를 어느 사업 부분에서 몇 건 정도 받으셨길래 25만 원으로 4회를 하시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제안서 평가는 이제 저희가 공모 사업을 네 개를 하고 있는데요. 뭐 때에 따라서는 뭐 업체가 2개인 곳도 있고 뭐 여러 개인 곳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리고 요 25만 원에 대한 기준은 저희 조달청 지침의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기준에 그 금액을 이제 정해놓은 그 금액을 저희가 적용하는 게 되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데요. 평가 기준이 이게 최고 금액입니까? 아니면은 제안평가위원회는 25만 원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까? 2시간 미만이 25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아. 2시간 이상이면 30만 원, 35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안서는 어느 부분에서 지금 제가 몇 건 정도 들어오냐고 했는데 한 4개 정도 공모 사업이 있다는데 평균적으로 몇 건 정도가 들어옵니까? 1년에 전체. 이거는 이제 초반에 들어올 거 아닙니까? 공모 사업이니까. 저희가 이제 인성교육, 스마트 스쿨, 대학 입시 박람회, 진로 박람회 뭐 이런 사업 4개인데요. 네. 이 인성교육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40개 이제 학교에 공연을 하는 거고 업체가 이 공모에 응하는 거는 3군데 정도 보통 응하고 있습니다. 뭐 스마트 스쿨도 뭐 이제 몇 개, 이 업체로는 몇 개가 안 되는데 이 사업 내용 자체가 몇 억씩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제안서를 이제 공모를 거쳐서 저희가 이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오면 시설 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냉난방기 수리비. 자, 위에 보면은 냉난방기 청소 해가지고 이제 70만 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시설 장비 유지비, 냉난방기 유지비가 1년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이제 연식이 좀 된 것 같은데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지출이 시설 장비 유지비로. 집행 내역은 저희가 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관행적으로 계속 그 계상이 돼서 올라오는 항목들 중에 하나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지금 보면 그 밑에도 관용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전기차 충전비 같은 경우 이해를 하겠는데 차량 정비하고 차량 소모품비가 전기차가 이렇게 차량 정비하고 소모품비로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280만 원 정도가 1년에?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그 운영비 내역서를 쭉 보면은요 매년 모든 부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전부를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부서별로 좀 심한 부분만 찝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 사실 이렇게 많이 계상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이 소모품비하고 차량 정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은 이거 사용을 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차근차근 짚어나가시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대학 협력 및 지원이 있는데 지자체 그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공모를 했었는지요?
이거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들하고 저희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대학의 그 뭐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활용해서 그 시민이나 뭐 청소년들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가 사업 내용을 여쭤본 게 아니고요. 이게 전액 10이지 않습니까? 지금 9억이 3개 학교에 예,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2022년도에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에 공모가 있었어요. 국비로 2,440억짜리 공모 사업에 신청을 하셨었는지를 여쭤봤습니다. 그 사업은 저희 이 사업하고 관련성이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관련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지금 이거는 3개 학교에 보면 필요성 및 투자 효과를 보고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겁니다. 평택시와 대학이 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 및 교육발전 도모를 했는데 이런 국비 사업들이 있으면 국비를 따갖고 와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신규 사업으로 9억을 하면 자 그럼 제가 바꿔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평택대, 국제대, 한국복지대 지금 나간 금액들이 이제 책정이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어느 정도? 이 부분은 이제 지금 그 저희가 타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부분 참고도 하고요. 네. 또 이제 세계대학의 이제 제안을 한번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제안 규모는 이거보다 상당히 많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첫 해라 이 정도 규모로다가 사업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고요. 요 금액이 이제 예산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되면 그 학교들로부터 다시 이제 공모를 받아서 그 이제 공모 그 내용을 평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역 혁신 플랫폼은 작성이 돼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인데 지역 혁신을 하기 위해서 교육계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업인데 플랫폼 작성이 돼 있으시면 그 플랫폼에 맞춰서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어떻게 가겠다라는 안이 있을 텐데 그 안하고요. 그 다음에 이 3개 학교에 기준서나 공모 사업을 했을 때 일체 서류를 좀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22페이지 복식 부기 회계 제도 운영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2021년도 발생주의 국가 회계에 의해서 복식 부기 도입이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 85,360원이라면은 시간당 인건비가 굉장히 센데 이게 회계사라 임금이 이렇게 책정이 된 겁니까? 예, 인부임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예, 예. 그 생활임금에 맞춰서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올해 단가는 내년도 단가는 이제 85,360원 해서 4회 27일 한 넉 달 정도 그 기간제 근로자를 쓰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은 기간제 근로자가 회계사예요? 회계사가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저희가 뭐 일정한 그 업무 보조를 할 수 있는 그 기간제 근로자고요. 업무 보조 성격의 인부입니다. 그러면 85,360원 곱하기 1명 곱하기 4회 곱하기 27일이에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 중에서 인부임이 그 921만 9천 원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은 이게 27일이지 않습니까? 일수가? 예. 27일씩 3달, 4달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예, 예. 여기 4회면 예, 예. 한 달에 27일씩. 네, 네. 이 전산화 기간제 근로자인데 단가가 85,000원이면은 상당히 좀 센 것 같은데 이 자료를 좀 제출을 해주십시오. 근거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이거 생활임금 평택시 생활임금 적용한 금액입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산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산수 의원입니다. 먼저 그 예산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의체험 교육센터 운영에서 지금 센터 유지 관리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684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저기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소독 방역만 지금 삭감이 된 건가요? 대청소하고 이제 소독 방역이 삭감이 됐습니다. 소독 방역이 이제 6회로다가 네. 반 삭감이 됐습니다. 대청소는 삭감이 안 된 거네요. 대청소는 이후에 다 삭감됐고요.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금액이 안 맞지 않나요? 지금 산술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684만 원 같은 경우가 계산했을 때 소득 방역만 6회만 저기 된 건데 다 삭감돼서 대청소까지 삭감되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대청소 이후에 다 삭감됐고요. 그 이제 소독에서 그 6회만 남고 삭감되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공간 정보 시스템 운영에서 차승소년 대상 찾아가는 드론 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혹시 교육청소년과의 이 과정에서 논의는 없으셨나요? 이제 저희가 이제 청소년 그 대상으로 하는 그 드론 사업은 지금 진행되는 거는 없고요. 이게 지금 이제 진행되는 부분이 그 이제 복지대학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지역 협력 대학 사업에 이런 부분 제안이 들어오면 거기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 과장님, 이 과정에서 혹시 뭐 들으신 건 없으셨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저희가 그 한국복지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이 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그 정보통신과 업무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었고 또 교육청소년과에서 지역대학 그 협력 및 그 지원 사업하고 일부 그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그 대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그 담당 이제 과에서도 좀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일방적으로 좀 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어쨌든 예산 삭감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이제 교육 청소년과가 이제 청소년 교육이라든가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일단 이제 그 정보통신과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 예산을 한번 교육 청소년과 쪽으로 이제 돌리는 거로 해서 이제 그렇게 의논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 청소년과장 말씀하신 대로 지역 협력 사업에서 국제대학교가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지역 협력 대학 사업으로 운영해도 무방할 거로 저희들도 이제 판단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반 이제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서 좀 몇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6페이지죠. 부서 공통서비스 지원에서 보면 명예시민 심의회 수당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지금 하시는 거죠?
예, 그간 그 심의가 이제 많이 열리지 않아서요. 네. 그 이제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심의 숫자가 좀 있고 그래서 별도로 부기를 설정해서 예산을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1년에 지금 몇 분 정도가 명예시민이 되나요? 시기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주로 주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한 통계가 10분 되어 있는 건 없어요 지금? 통계 자료는 따로 있습니다. 네. 예.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행정 서비스 향상 지원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원 처리 마일리지제와 친절 서비스 달성도를 지금 시행을 하시는데 아무래도 그 행정의 최일선에서 저기 제일 고생하시는 우리 공무원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제일 최전선에서 하기 때문에 뭐 민원도 많이 받을 테고 그런 감정 노동으로서의 스트레스가 지금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예, 뭐 물론 보상으로도 괜찮지만은 그분들의 감정 노동에 대한 이게 뭐 심리 상담 지원 제도라든가 이런 건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심리 상담은 총무과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교육이나 이런 거는 지금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담 같은 횟수가 이제 뭐 물론 정기적으로도 되어 있고 이제 수시적으로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쪽에서의 그 퇴사율이 지금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직원들 그 퇴사율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그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코로나 시국 들어오면서 지금 퇴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40명에서 50명 사이 1년에 의원 면직하고 계십니다. 정기적인 정년퇴직 이외에 의원 면직이 지금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고요. 부연 설명드리면 아까 이제 민원과장에서 말씀하신 직원들 그 심리 상담은 저희가 이제 복지후생 차원에서 전문 기관에 위탁을 해서 매년 50명 정도 지금 심리 상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 그 제도가 좀 운영이 되고 그리고 그런 상담을 통해서 공무원분들께서 좀 마음의 안정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이 그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코로나에다가 이제 그런 민원성 스트레스로 인한 그런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뭐 연 50명 정도 된다는 것은 그래도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다른 문제가 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더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다양한 이제 지원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많이 좀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읍면동으로 가보겠습니다. 322페이지 팽성읍의 나는 청년 농부다라는 주민참여 예산입니다. 지금 팽성읍 같은 경우에 청년 농부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죠? 김상수 의원님, 그 팽성읍 거는 있다. 이게 따로.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상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10분간 정의를 선언합니다.